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전기위험 방지기술 6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출제가 안 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KSC IEC 60079-0에 따른 방폭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는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규정 자체가 전기에 관한 규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는 EPL로 표현한다 라고 했습니다.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기에 부여된 보호 등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기에 부여된 보호 등급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E가 equipment가 기기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quipment 기기고요. 프로텍션 할 때 보호 레벨 등급이 되겠습니다. EPL의 약자죠. 그 다음에 자, 괄호는 정상작동 예상된 오작동, 드문 오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그죠? 보호 등급의 기기다 라고 했습니다.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3번, 4번 중에서 GA가 있고 GC가 있는데 여기에서 G라는 건 가스를 뜻합니다. 가스에 대한 보호 등급이다 라는 뜻이고요. 가장 높은 등급이 A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체크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가스 폭발 보호 등급은 자, EPL 기기에 대한 보호 등급이고요. 자, G가 가스를 뜻합니다. A가 매우 높은 보호 등급, 그 다음에 B는 높은 보호 등급이고요. 그 다음 C가 강화된 보호 등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진 폭발 위험 있죠. 그래서 분진 폭발 보호 등급은 자, 역시나 EPL 기기에 대한 보호 등급인데요. DA, DB, DC 이렇게 표현한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도 처음 보는 문제죠.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접지 계통 분류에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산업안전이 아니고요. 전기 쪽의 기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TNS가 있고 TNC가 있고 TNCS의 세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겠습니다. 설명은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3번은 실기까지 중요한 별표 3개의 내용입니다. 접지공사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접지선의 굵기는 625로 기억하자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1종 6mm 제곱 이상의 연동선 맞습니다. 제2종은 6이 아니라 16이었죠. 하지만 고압이나 특고압일 때는 6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3종 특별 제3종은 2.5mm 제곱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맞게 된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최소 착화 에너지가 0.26mJ인데요.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줄이죠. 그래서 0.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줄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가스의 정전 용량이 100피코페럿이다.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 자주 나왔습니다.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되겠습니다. 대전 물체로부터 정전기 방전에 의하여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이 몇 볼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본 공식 E는 2분의 10의 제곱입니다. 전압을 구해야 하니까요. 앞에 있는 걸 넘겨주면 밑으로 가겠죠. 2분의 1 C분의 2가 되겠습니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지하면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집니다. 자, 이게 남는다. 그죠? 그래서 대입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C는 정전 용량이죠.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0.26 곱하기 미리줄이었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줄이죠. 그죠?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루트 C분의 2E 하는 거랑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앞에서 출제되었죠.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일단 누전 차단기는 누전이 생겼는지 검출하는 누전 검출부입니다. 근데 굉장히 약한 누전에 계속 전원이 차단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자, 일단 위험한 값의 전기가 누전되는지 영상 별류기에서 체크를 해서요. 30mA 이상의 누전이 생겼을 때 그 전기를 차단하는 차단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아닌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되었지만 정확히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자주 나오진 않았죠.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마다 안전전압은 다 다른 값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30V를 안전전압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는 대상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재의 외함, 누전이 잘 생기니까 접지해야 합니다.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 주변의 역시나 금속으로 된 칸막이, 그저 누전 잘 생겨서 접지 필요합니다. 고정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 기구 중 사용 전압이 대지전압, 땅으로 흐르는 대지전압은 얼마부터? 150V를 초과할 때다.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중 휴대형 또는 전동기계 기구에 노출이 된 비충전 금속체 해당됩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참고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8번 넘어가는데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정확히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공식만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접지되어 있지 않은 도전성 물체에 접촉되었을 때 전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물체에 유도된 전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C1은 송전선과 물체 사이 정전 용량이고요. C2는 물체와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이죠.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2.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교류아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에 1초 이내입니다. 출력 측의 무부하 전압을 자동으로 몇 볼트 이하입니까? 25V 이하죠. 그죠? 자, 금속재와 상시 접촉할 때죠. 그래서 25V 이하로 저하시켜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0번입니다. 자, 자주 나옵니다. 그죠?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분리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정전기 발생량이 많죠. 접촉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물체의 표면 상태가 오염될수록 정전기는 잘 생깁니다. 물체 질량과는 무관하죠. 자, 그 다음 7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준비한 별표 3개 내용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폭 구조는 전기기기의 정상 사용 조건 및 특정 비정상 상태에서 과도한 온도 상승이나 아크 또는 스파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다. 그죠? 안전을 증강시켰다. 안전도를 올린 구조다. 그죠? 자, 그래서 EXE라고 표시됩니다. 바로 답은 4번의 안전증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2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처음 나왔다. 그죠? 자, 유입 방폭 구조 5의 방폭 장비의 최소 IP 등급은 했습니다. 지금까지 IP 등급을 묻는 건 잘 출제는 안 되었고요. 실기에 가면 IP 등급 표시하는 건 이제 한두 번 출제가 되었죠. 자, 답은 4번이다 그냥 기억하겠습니다. 유입 방폭 구조의 최소 IP 등급은 IP6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25매 저항 중에 5A 전류를 3분 동안 흘렸습니다. 발열량, 칼로리 단위로 물었다. 그죠? 자,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열이나 에너지 공식 Q는 I 제곱 RT에서
I는 전류죠.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R은 저항이죠. 단위는 오음이 되고요. T는 통전 시간인데요. 단위는 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할게요. 암페어죠. 5A 제곱분에 저항은 20오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분간 흘러갔는데 3분을 초로 고치기 위해서 3 곱하기 60 초 해줬습니다. 9만 줄이 나왔고요. 칼로리로 고칠 때는 줄 곱하기 0.24 하면 칼로리가 되겠죠. 그죠? 자, 예, 답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가서 7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가 되었죠. 그죠? 하지만 정확히 모르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전기가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에 접지체가 접근할 때 대전물체와 접지체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과 거의 동시에 부도체의 표면을 따라서 발생한다. 여기 줄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방전을 옆면 방전이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75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를 금속관 공사에 의해 시설하고자 합니다. 관 상호관 또는 관과 전기기계 기구와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조임으로 접속합니까? 했는데요. 자, 1턱이라는 거 한 바퀴, 두 바퀴, 보통 세 바퀴 돌린다면 풀리지 않도록 5턱 이상을 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6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실기에도 잘 나옵니다. 전기시설의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좋죠, 그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합니다.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우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하는 거 좋습니다. 충전부를 출입이 용이한 정제된 장소에 설치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접촉해서 감전되겠죠? 틀렸습니다. 그죠? 충전부는 네. 자, 아무나 출입하지 않는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77번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또 위험한계 에너지 계산하는 문제 한 개 더 나왔네요.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좀 전에 나왔던 공식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에너지는 I제곱 암페어 전류고요. R 저항 오음이죠. T 시간 초가 되겠다. 그죠? 요거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인체 저항은 800오음이다 주어졌고 통전 시간은 1초자 주어졌는데 뭐가 없습니까? 암페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I는 루트 T분의 165mA다 공식을 줬잖아요. 여기에서 T 대신에 통전 시간 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I를 계산하겠습니다. I는 루트 T분의 1분의 165. 요거는 미리 단위가 틀렸네요. 미리암페어죠. 그죠? 165mA인데요. 자, 에너지를 계산할 때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000을 해주면 0.17 역시나 단위는 암페어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I의 제곱이죠. 0.17의 제곱 곱하기 저항 800옴 곱하기 시간은 1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12 줄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에 전격 감도 전류나 작동 시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 누전 차단기는요, 30mA 이하에서 몇 초였습니까? 3이 들어가죠. 0.03초 이내에 작동을 해야 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79번이죠.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필의 레벨에 따른 회전 부채 반경이 틀린 것은, 그죠? 자, 필의 레벨 1은 20, 2는 30, 3, 45, 4가 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지락사고 시에 1초를 초과하고 2초 사이에 요것도 파란색 별표할게요. 자,
1초 초과하고 2초 이내 고압 전로를, 이건 파란색 별표 아니네요. 제가 문제를 잘못 봤습니다. 빨간색 별표, 그죠? 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압 전로에 제2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접지 저항은 몇 옴이어야 합니까? 그죠? 제2종 접지는, 제2종 접지의 접지 저항 계산해야죠. 그죠? 일선 지락 전류분의 자, 이거 얼마였죠? 원래는 150옴이죠. 제가 요거를 파란색으로 바꾼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거 때문이네요. 자, 원래는 우리가 제2종 접지가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으로 계산을 하는데 왜 300인가 한번 볼게요. 넘어가서 요것도 역시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했습니다. 자, 제2종 접지 공사는 변압기의 고압측이나 특고압측일 때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옴 이하. 우리 보통 시험에 이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암기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변압기 고압측 전로나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할 때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으로 고압 전로나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1초에서 2초 이내에 이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었을 때는 일선 지락 전류분의 300옴 이하예요. 요거는 차단하는 게 없을 때죠. 근데 차단하는 게 이번에는 1초 이내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을 땐 전기가 좀 높아도 됩니다. 600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전부 다 암기는 꼭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실기에 나오는 값은 요거 암기하시고요. 현재 주어진 값은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설비 위험 방지 기술 81번 넘어갈게요. 자,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나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내화 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죠.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건축물의 기둥은 지상 1층이죠.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는 6m까지를 내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죠. 높이가 30cm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지지대도 내화 구조입니다. 건축물의 보다 그죠? 지상 2층 아니죠? 1층입니다.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할 때 6m까지였죠. 그죠? 그 다음에 배관이나 전선관 등의 지지대다. 그죠? 역시나 지상으로부터 1단이고요. 한 단 높이가 6m 초과할 때 6m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됩니다. 그죠? 자, 기둥이나 보는 지상 1층이고 6m 초과할 때 6m까지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물질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다라는 건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 거죠. 그죠? 답은 이황화탄소다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인화점을 전부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83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그죠? 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하여 물에다가 탄화칼륨과 같은 염류를 첨가한 소화약제. 그죠? 이렇게 소화력, 그죠? 을 강화하기 위해 약제를 첨가한 것을 강화액 소화약제다라고 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분진의 폭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분진의 온도가 낮을수록 아니라 온도가 높아야 분진이 폭발하겠죠. 그죠? 분위기 중에서 산소가 많아야죠. 높을수록 클수록 그죠? 높을수록 분진 폭발 잘 일어나고요. 수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불 붙기가 힘들죠. 그래서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폭발 잘한다. 이건 맞다. 그죠? 분진의 표면적이 넓어야 커야죠. 커야지만 산소랑 접촉하는 부분이 넓어져서 폭발하기 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되겠습니다.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죠. 관의 지름을 변경할 때 쓰는 건 리듀서였다. 그죠? 두 개 관을 연결할 때는 플랜지나 유니언, 니플, 소켓입니다. 지름을 변경하는 걸 리듀서, 부싱이고요. 방향을 바꿔주는 건 엘보나 Y형 T, 십자죠. 유로를 차단할 때 쓰는 건 플러그나 밸브나 캡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6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물질의 저장 시에 산소 농도를 일정 값 이하로 낮추어서 연소를 방지합니다. 이때 첨가하는 물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안 나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연소를 방지할 때 우리가 질소 쓰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기 쓰잖아요. 그 다음에 헬륨도 가능한데요. 일산화탄소는 자체가 인화성 물질, 불이 붙는 물질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중 물과의 반응성이 가장 크다. 자, 요거는 물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물을 피하라 그랬죠. 금수성 물질, 그죠? 암기할 때 나, 칼, 암물리, 그죠? 물반응성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나트륨, 칼륨, 칼슘,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 다음에 리튬 같은 게 해당되었습니다. 답은 3번의 금속 나트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입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암기법이 있었다. 그죠? 폭발하는, 그랬죠? 폭발성 물질입니다. 질산에, 그죠? 질산 에스테르 들어갔죠? 니테아조, 하더라유,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니테아조 할 때는 니트로, 니트로 소화합물, 아조, 디아조화합물 들어가고요. 하더라유는 하이드라진 유도체하고 유할 때 유기 과산화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폭발성 물질은 1번의 니트로 화합물이죠. 여기에서 질산이 아니라 질산 에스테르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 4번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89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어떤 습한 재료의 무게가 10kg입니다. 완전히 건조를 시켰어요. 6.8kg이 되었어요. 이때 함수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건조 무게분의 습한 무게 마이너스 건조 무게 해주시면요. 답은 3번의 0.47이 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인데요. 대기압하에서 인하점이 0도씨 이하, 다시 말하면 0도씨 이하에서 불 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정상 온도에서는 항상 불 붙어 있겠죠. 자, 물질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메탄올,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디에틸에테르. 이 중에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알코올이죠. 메탄올. 지금 불이 0도씨에서 붙지 않잖아요. 그죠? 정상 기온에서 잘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닌 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가 모두 현저히 증가한다. 틀렸죠. 그죠? 자, 압력을 상승시키면 폭발 하한계는 내려가야지 더 좋잖아요.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압력을 올리면 하한계는 불변이고요. 하한계는 그대로 있어도 여기에 있던 상한계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폭발 범위가 넓어져서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온도를 상승시키면 폭발 범위 넓어지죠. 하한계는 더 내려가고 상한계는 더 올라가서 폭발 범위 넓어진다. 맞죠? 그죠? 산소 중에서 폭발 범위는 공기 중에서보다 불붙기가 더 쉽죠. 그래서 넓어진다. 맞습니다. 불활성 가스는 불붙지 않도록 하는 가스를 주입하잖아요. 불붙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폭발 범위는 좁아진다. 맞죠? 그래서 틀린 설명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가서 앞에서 나오긴 했었죠. 파란색 별표 기억 안 나시면 붙이겠습니다. 열 교환기하고요. 중류탑 나와도 그죠? 답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기적 점검을 일상점검, 개방점검으로 구분할 때 개방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중류탑을 실어놨는데요. 자, 일반적인 중류탑이나 열교환기나 요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상적인 점검 항목을 기억하시면 아닌 걸 고르시면 되겠죠. 보온 보냉제가 파손되었는지, 도장이 열화되었는지, 볼트가 풀리는지, 용접부 등에서 누출이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닌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닌 거. 보온 보냉제 파손, 용접부에서 누출이 있는지, 볼트 체결되었는지 맞다. 그죠? 아닌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거. 대표적으로 분진이 폭발하는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포장할 때 가루가 이렇게 그죠? 누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화성 액체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압력은 몇 킬로파스칼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잘 안 나왔습니다. 자, 표준 압력은 101.3kPa이 됩니다. 자, 인화점이 93도씨 이하인 액체가 인화성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3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5번 실기까지 중요하죠. C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A급은 일반 화재, 일반 가연물 화재죠. 자, 그 다음에 B급이 유류고요. C급 전기, 금속이 D급이었죠. 답은 전기 화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삼각형이었죠. 답만 기억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액화프로판 310kg을 내용적 50L 용기에 충전할 때 소요 용기의 수는 몇 개입니까? 그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7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스는 공기 중에서 흩어져서 산소랑 접촉해서 폭발합니다. 그죠? 가스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연소한다. 그래서 확산연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 있어서 인화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인화성 가스는 대표적으로 폭발 3등급이었죠. 그죠? 수소하고 아세틸렌 폭발 범위 제일 넓었죠. 그 다음에 자, 2등급에 해당되는 에틸렌, 석탄가스 빠진다, 그죠? 그 다음에 1등급인 메에 프로부, 요거, 그죠? 해당되었습니다. 아닌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이 우려됩니다. 이때 설치해야 되는 거, 답은 1번의 파열판이죠, 그죠?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3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응상폭발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응상폭발은 기체 상태 폭발과 고체 상태 폭발을 합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상폭발, 수증기 폭발, 증기 폭발, 전선 폭발 3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분해 폭발이 아니다.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설지의 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중에서 식물을 생육시켜서, 그죠? 식물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뿌리로 사면에 표층토를 고정시킵니다. 그죠? 흙을 고정시키는 거죠.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 조성, 그죠? 보기까지 좋게 하는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자, 우리가 띠를 심는다라고 하죠. 잔디 같은 걸 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식생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기까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해당됩니다. 그죠? 크레인은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에 해당되고요.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일 때는 짐을 싣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 되어야 됩니다. 자, 곤도라하고 승강기 조건 없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입니다. 화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나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할 때 굉장히 잘 나왔죠. 폭은 90cm 이상이죠. 그죠? 틀린 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번입니다. 실기까지 중요하다. 그죠? 표준 관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N치는 타격 횟수인데요. 집안을 30cm 굴진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이다. 맞죠? 그죠? N치가 4에서 10
10회 미만일 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연약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63.5kg 무게의 추를 76cm에도 되고 75cm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규정에는 75에서 76cm 높이에서 라고 나옵니다. 자유낙하에서 타격하는 시험이고요. 모래가 공간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모래는 딱 두드려 봐야지 단단한지 안다. 그래서 모래 집안, 사질 집안에 적용할 수 있고요. 점토 집안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의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의 설치 요건에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때 중간 난간대는 최소 몇 단 이상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난간이 발끝막이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난간대, 상부 난간대가 있는데, 자, 만약에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가 120cm 이하라면 중간 난간대는 바닥에서 상부 난간대의 중간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가 120cm 이상이라면 이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 틈으로 사람이 또 추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중간대를 몇 단 이상으로 해야 되죠? 2단 이상으로 하고요. 난간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탱크 같은 게 있고 사다리식 통로 이렇게 설치했다. 그죠? 발판과 벽 사이 간격. 요 사이는 15cm 이상이라 그랬죠? 이 틈에 발이 끼었는데 15cm보다 좁으면 발이 끼어서 안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15cm 이상 간격 유지합니다. 자, 발판 사이 간격이 동일해야 헛디디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사다리 상단은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여유 길이죠. 여장 길이는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요. 사다리식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얼마마다 5m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해야죠.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7번 문제입니다.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업 종료와 동시에 삼날을 지면에 띄운다는 건 삼날을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그 장비를 주차 제동 장치를 건다. 삼날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 있으면 잘못하면 떨어져서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항상 지면에 내려둬야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모든 조종관은 엔진 시동 전에 중위 위치에 놓아야 됩니다. 장비의 승차나 하차 시에는 뛰어내리거나 오르지 말고 안전하게 잡고 오르내려야 합니다. 야간 작업 시에는 자주 장비에서 내려와서 장비 주위를 살피며 점검하는 건 좋습니다. 파란색 별표인데요. 맞추기는 쉬우시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심지예요. 도시의 중심에서 폭파 해체,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데 폭파시켜서 해체하는 공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장기간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 적지 않겠죠? 폭파를 시키는데 도시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소음이 크죠, 그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폭파시키니까 해체 속도는 빠릅니다. 주위 구조물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이 적다가 아니라 크다다, 그죠? 많은 분진이 발생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장기간 발생하는 진동 소음은 아니죠. 폭파는 단시간의 진동과 소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틀린 건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이 아니네요. 109번 답이 3번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심지 폭파 해체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그죠? 장기간에 발생하는 진동소음은 적다, 맞죠? 다시 말하면 단기간의 진동소음은 크고 장기간은 적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는 거네요. 주위에 폭발을 시키고 도심지다 보니까 구조물에 끼친 영향이 크다,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 읽으면 혼돈될 수 있는데요. 답은 3번이고요. 파란색 체크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넘어가겠습니다. NATM 공법 터널 공사의 경우 록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터널 공사에서 계측할 때는 첫 번째 터널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위에 천정 부분에 치마가 있지 않은가? 첨단 치마 측정입니다. 내부 공간에 여러 가지 값의 변화가 없는가? 내공 변이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땅속에서 치마가 있지 않은가? 이게 지중인 지표 치마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발 시험인데 이건 록볼트 충력 시험해도 되고 록볼트 인발 시험해도 됩니다. 이제 굴러떨어지는 암석을 록볼트로 체결했는데 얼마만큼 충력이 있는가를 시험하고요. 쇼크리트 응력 측정 시험이다.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기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깔목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맞죠? 계곡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할 때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합니다. 거푸집이 곡면일 때는 이렇게 붕 떠오를 수 있잖아요. 부상이죠. 그죠?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요. 동바리음은 마데니움이나 장부이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마데니움이나 장부이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합니다.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이 아니죠.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이나 고정해야죠. 2번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발판 재료 간 틈은 3cm 이하입니다.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113번 문제입니다.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흙막이 지보공 설치할 때는요. 첫 번째는 버팀대를 땅에 박을 때는 땅속에 꽉 박혔나 보자 그랬죠. 기납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접속하는 부분이죠. 그죠? 자, 접속부나 부착부나 교차부가 튼튼한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했는 재료의 부식이나 균열이나 손상이 없는지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나 탈락을 보고요. 마지막에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았나? 침하를 봤죠. 그죠? 자, 그럼 아닌 건 4번의 지표수의 흐름 상태가 답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말비계는 작업 발판, 도배 같은 갈 때 사용하는 비계라고 했죠. 그죠? 높이가 2m를 초기화할 때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되어야 됐고요. 수평면과 이루는 기울기는 들고 이동하는 건 75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 문제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안 등의 굴착 시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암의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뒤에 숫자가 클수록 이렇게 흙을 넓게 쌓는 거예요. 1.5고 1 그죠? 그래서 물기가 있는 습지는 약하니까 뒤에 숫자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건지는 좀 높게 쌓아도 된다. 0.5, 1이다. 그죠? 그래서 1대1을 기준으로 1대 0.5에서 1, 1대1에서 1.5고요. 가장 연약한 풍암이 1대 0.8, 연암은 1대 0.5, 경암이 1대 0.3이었습니다. 연암이니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 난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합니다. 작업상 임시로 난간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전 난간이 있어서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근로자 추락이 우려되잖아요. 이때는 뭐를 설치해야 합니까? 그죠? 자, 착용해야 한다 하면 안전대 착용해야 되고요. 설치해야 된다 하면 추락을 방어하는 추락 방호망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77번 문제입니다. 흑마기 공법을 흑마기 지지하는 방식에 의한 분류와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로 나눌 때 지지 방식, 예를 들어 이렇게 흙을 이렇게 굴착했는데요. 이 흙과 흙이 붕괴되지 않게 지지하는데 이렇게 버팀대를 세웁니다. 그죠? 그래서 수평 버팀대식 흑마기 공법은 지지하는 방식이고요. H파일 지하 연속벽 탑다운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기억이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철골 용접부에서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방사선, 엑스레이 찍듯이 투과해 봅니다. 자기 분말 탐상, 그죠? 침투 탐상 다 해당되죠. 알칼리 반응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닌 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9번 문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첨부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첨부 서류다. 그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공사 개요,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입니다. 자,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안에는 공사 개요서,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과 주변과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하겠다 계획이에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요령이 아니죠. 그죠? 이게 함정이었네요. 답은 2번 되고요. 안전관리 조직표, 재발생 위험이 있을 때 연락이나 대피 방법이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이 생겼는지, 변이가 있는지 집안에 침하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보수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심은 한쪽에만 강한 하중이 가는 거죠. 붕괴가 일어나니까 골고루 분산해서 타설한다. 좋습니다. 진동기의 사용은 많이 할수록 균일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 했는데요. 너무 무리한 진동기 사용은 재료 분리를 일으키죠. 3번 틀렸고요.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 굳어지는 기간을 준수를 해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한다. 맞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제4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 마무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